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법에서 가족관계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수업을 한 지가 좀 됐죠. 어, 일단 재산 관련된 법하고 이제 가족과 관련된 법을 하면서 처음에는 혼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혼인을 하면 혼인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중에 하나가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그 교과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갖춰서 이거 병원에서 뗀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증명서를. 요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아기가 출생했다고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기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딱 기록이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면 이제 이 부부의 자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건 이제 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한 사람이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의 자식으로 기록된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으로 기록된 이 아기가 처음으로 맺는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그냥 네가 부모, 내가 자식 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은 그 관계를 비롯해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나 서로 챙길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법률적인 관계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를 매번 봐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면 서로에게 뭐 친족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상속권도 생기고요.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쌤이랑 한번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자,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하면서 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얘기해보자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혈연으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혈연으로 얽혀 있지 않지만 입양이라는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친자 관계는 혈연을 통해서 맺는 게 일반적이지만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종류를 그러니까 혈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녀, 입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녀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를 친생자라고 부릅니다. 이 친생자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뉘어요.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서 이 법률혼은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기록부에 이렇게 돼 있겠지.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부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부부로 맺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 밑에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아기는
엄마의 밑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아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돼요. 요걸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그 주민센터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아빠 밑에도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엄마는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겠죠. 왜냐면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낳은 게 분명하니까. 딱히 증명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얘 보고 이제 내 자식입니다라고 인지하는 절차는 잘 많지는 않은데 아빠가 내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라고 하면서 인지하는 절차가 더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지 밑에 읽어볼게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의 자식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부모가 스스로 행정기관에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다가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관계 기록부에 넣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내 아빠가 나를 자식으로 인지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인지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의 아빠가 알고 봤더니 삼성의 이건인 거야.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가 지금 그 편찮으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계시거든. 그러니까 누워 계신 상태로 쌤을 인지하고 말고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쌤이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지. 저 이건희가 나의 아빠입니다. 나를 이건희 밑에 가족관계 기록부에 기록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뭐 유전자 조사하고 그래서 그래 너네가 이제 친자 관계가 맞구나 하면서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 소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받게 되고 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쌤은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생기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희를 부양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친생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친자 관계 중에 친생자는 혈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를 의미하는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는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이 부부의 가족관계 기록부에 자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상속권이 생기고 부양의 의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법률혼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면 엄마의 자식이라는 건 증명이 되지만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그러니까 아빠가 스스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주세요라고 인지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럴 때 내가 부모를 상대로, 아빠를 상대로 야, 나를 너의 가족관계 기록부에 넣어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나를 그 사람 밑에 이름으로 딱 올릴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인지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엄마가 나를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놨어. 그래서 내
내 엄마 아빠가 실제로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진짜 엄마를 찾은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엄마 밑에 내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엄마 밑에 내가 자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거든. 너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이제 찾았을 때 그 엄마와의 관계를, 그 친자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그때 엄마가 나를 인지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상대로 내가 인지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 점에 보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는 부에게 인지된 자녀와 인지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 보통 엄마가 출생했다는 건 병원에서 이미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인지는 아빠와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 친생자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양자입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를 얘기해요. 옛날에는 입양을 한다 하면 그냥 입양하는 사람과 입양을 당하는 사람, 입양이 될 자식, 양자, 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그냥 양자, 양부모 이런 관계를 맺자라고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끝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부모가 양자를 약간 노예처럼 학대하거나 되게 못되게 구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서 언젠가부터는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특히 미성년의 자녀를 입양을 할 때는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경제력, 양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인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정법원이 쭉 조사를 해보고, 그래, 입양을 허가한다라고 하면 입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입양을 하던 간에 미성년의 자녀를 입양할 때는 무조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입양부터 한번 볼게요. 당연히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입양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양이 되고 나면 그러면 쌤이 만약에 입양이 되었다고 보자. 그럼 쌤한테는 부모가 둘이 생기는 거야. 나를 직접 낳아준 부모, 그러니까 친생 부모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나를 입양해준 부모, 양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생 부모 있고 양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둘이 생겼기 때문에 둘 다 친자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친생부모든 양부모든 간의 관계에서 상속권을 받을 수도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가 동시에 다 생겨요. 내가 부모가 둘이 생겼으니까. 만일 친생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받고, 양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받고, 또 친생부모가 편찮으셨을 때 내가 돌보고, 양부모가 편찮으셨을 때도 내가 돌보고, 또 마찬가지로 부양의 의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갖는 거니까 상속권도 마찬가지고 쌤이 아프면 나의 친생부모도 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양부모도 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쌤은 친생부모와 양부모 둘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속도 여기저기 받을 수 있고 부양의 의무도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 원래 그 피가 섞여 있는 자녀들이랑 그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입양이 되면 그 양부모의 친생자랑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부모의 혈연관계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친생부모, 양부모 모두에 대해서 재산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부양의 의무도 발생이 합니다.
너희들 그 얘기 들어봤을까요? 홍석천이 쌤도 TV에서 봤는데 홍석천이 자기의 조카를 입양했거든요. 홍석천이 자신의 조카를 입양을 해서 양자로 키우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이 친생자 중에서도 어떤 관계일까? 그치, 친생자 중에서도 혼인 외의 출생자겠지. 왜냐면 홍석천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한 부부가 이렇게 입양을 했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거고 그런 것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요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내가 미혼인 상태로 입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혼인 상태로 입양을 하게 되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될 거고요. 내가 부부인 상태로 입양을 하게 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거예요. 아무튼 입양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데리고 있는 혈연관계 자녀와 양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된 자녀를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생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혼인 중예자와 혼인 외의자로. 그러니까 혼인 중예자는 부부 관계에서 입양된 자녀가 이렇게 될 거고요. 혼인 외의자는 부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뭐 미혼인 사람도 입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입양된 자는 친생자 중에서도 혼인 외의자로 같은 지위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입양을 할 때 원래 친생자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입양을 하면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면서 상속분도 똑같이 나누고 부양해야 될 의무도 똑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결론 얘기를 하면 일반 입양된 경우에는 원래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양이 되고 나면 입양된 사람한테 친생 부모도 생기고 양부모도 생기기 때문에 이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한테도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양부모한테도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설명할 친양자 제도 같은 경우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 친족 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친생 부모와의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친양자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친양자 제도는 재혼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아픔을 다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친양자 제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쌤도 지금 이제 교사 7년 차인데 애들 상담을 할 때 가족관계 기록부를 보면 아빠랑 자녀의 이름, 성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빠는 김씨인데 이 자녀는 이씨인 거야. 그러면 쌤은 딱히 상담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집은 재혼 가정이구나.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빠의 성과 자식의 성이 다를 때 보통 대개들 저 집은 재혼 가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 이혼이나 재혼이 뭐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숫자도 더 많고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요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심정적으로 아직 청소년 시기고 막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요런 말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한테 약간 마음에 콕 박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재혼 가정에 들어온 요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이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친양자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재혼 가정에서의 이 자녀가 원래 아빠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원래 이 아이가 이씨라면 이씨 아빠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아빠인 김씨의 성으로 바꾸면서 이쪽으로 친자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친양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양자 제도를 쓰게 되면 원래 아빠와의 관계를 끊고 새아빠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원래 친족 관계를 끊도록 하는 거라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게 할 수는 없고요. 왼쪽에 보면 친양자 제도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지.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원래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부모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이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미혼자 상태에서는 입양이 불가합니다. 아까 일반 입양이 할 때는 홍석천처럼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솔로인 상태에서 조카를 입양할 수 있었잖아. 미혼인 상태에서. 그렇게 된 자녀는 친생자 중에서도 혼인 외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친양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양부모의 관계가 정말 안정적인 관계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혼자인 경우에는 입양이 불가하고 무조건 결혼을 한 가정 상태에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밑에 보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쌤이 들고 온 거예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돼요. 아내만 입양한다, 남편만 입양한다 그게 아니라 이 혼인 중의 부부가 함께 입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만 혼인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인 상태의 부부만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성인인 상태에서는 원래 부모의 관계를 끊고 친양자로 들어가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거기 때문에 이 친생부모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무조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이제 새아빠 밑으로, 새엄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 친양자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양자 제도를 하게 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돼요. 요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지. 친양자 제도는 결혼을 한 혼인 중 상태에서만 입양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친생자 중에서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고 요약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일반 입양과 다르게 원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친양자로 입양이 되고 나면 원래 내 아빠, 친아빠에 대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가 사라지고 양아빠에 대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총 요약하자면 밑에 다시 표 밑에 일반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지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친양자 제도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친양자 제도, 그러니까 재혼 가정에서 아이의 성과 아빠의 성이 다를 때 이 아이를 원래 친아빠와의 친자 관계를 끊고 이 양아빠와의 친자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걸로 해서 친양자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말풍선에도 돼 있잖아. P는 안 섞였지만 우리 모두 A씨.
그래서 밑에 설명 읽어보면 친양자 제도를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겨지기 때문에 친양자로 입양이 되고 나면 친생부모와의 상속권이나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고 양부모의 성과본을 따르면서 양부모와의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가 생긴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게 상속 파트에 들어가면 친양자 제도를 가지고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쌤이 참고하라고 글을 갖고 왔어요. 친양자 제도를 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면접 교섭권까지도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친생부모가 사망하게 되어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문제로 좀 자주 출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양과 관련해서 수능 특강에 좀 괜찮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쌤이 들고 왔는데 요 사례를 쌤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와 B가 혼인을 한 상태에서 갑을 입양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A와 B의 친생자로 간주가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은 A와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부양의 의무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와 B가 합의로 이혼을 한 거야.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갑에 대한 양육과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를 정해야 되거든. 이때 B가 갑에 대한 양육도 하고 친권자가 되겠다고 이제 둘이 합의가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갑은 A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A와의 친자 관계.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지 않는 이상 갑은 B와의 친자 관계도 유지가 되고 A와의 친자 관계도 유지가 되어서 A와 B 각각에게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사망해도 상속권을 가지고 B가 사망해도 B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갑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하게 돼도 갑의 재산을 이제 양부모인 A와 B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거 학습지에 줄 긋고 정리를 해보면 친자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공부를 쭉 해보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방에 내용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